아이템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그 상속의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타고 상속받는 그런 상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 클래스가 이제 다른 구체 클래스를 상속할 때만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경우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한 명이 관리하는 경우에 이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확장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문서도 잘 된 클래스인 경우, 이거는 이제 아이템 19번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좀 중점적인 얘기는 안 좋은 경우인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구체 클래스가 다른 구체 클래스를 상속을 하는데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를 상속할 때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구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구현 상속은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캡슐을 깨트리고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게 있고,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애초에 구현이나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재정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위 클래스가 이제 또 어떤 변경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추가를 해놨는데 상위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다른 반환 타입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도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위 클래스가 생각하고 이제 만든 그런 어떤 정의나 규약 같은 걸 이제 하위 클래스가 이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약간 옆길로 셀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컴포지션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구현된 기존 클래스가 새로 작성되는 클래스의 이제 구성 요소로 쓰이는 걸 말하고요. 클래스를 이제 감싸고 있다는 뜻에서 이제 구현된 애를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이제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이제 위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컴포지션의 단점은 이제 콜백 프레임워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현된 이제 래퍼 클래스가 이제 사용될 때, 콜백 프레임워크에 사용될 때 이제 내부 객체는 이제 래퍼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신의 참조를 넘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래퍼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부 객체인 기존 클래스가 이제 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셀프 문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셀프 문제를 조금 상세하게 좀 찾아서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참조할 만한 좀 괜찮은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 바 이제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전달 클래스는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똑같은 내용을 또 작성하는 느낌이라 지루하지만, 구현이 완료되면 다음에 재사용하는 것이 아주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구현 상속을 했을 때랑 이제 컴포지션으로 이제 구현했을 때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커피라는 그 에스프레소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걸 이게 구현된 상태고 이제 다른 개발자가 홍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홍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에스프레소에 있는 그 물을 끓이는 것과 뜸을 들이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물을 끓이는 것과 그런 추출하는 그 이미 구현된 메서드를 쓰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뜸 들이는 거를 커피를 뜸 들이지 않고 티를 뜸 들인다 해서 티 웨팅이라는 메서드만 만든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해 봤고요. 이것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그 해시셋이라는 잠시만요. 네, 해시셋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함수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커피를 이제 뜸 들이는 건데 얘가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잘못된 메서드 콜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홍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커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나 뭐 이렇게 잘못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아까 그 캡슐화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달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면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런 걸 가릴 수도 있고,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출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쓴다거나 아니면 그 처리를 이렇게 똑같이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넘어가면은 이 상속을 해야 될 때는 이 상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B가 새로운 클래스가 이제 A인가, 그러니까 A를 따라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 밑에서 한번 제가 대략 생각해보니 이제 라떼는 커피이기 때문에 커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라떼를 만들 때는 상속이 올바르다 생각했고요. 아까 같이 잘못된 커피랑 홍차는 컴포지션을 만드는 게 맞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책에서 이제 그런 잘못된 케이스들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스택과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는 내가 넣고 싶은 곳에 위치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스택은 그렇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만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먼저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택이 벡터일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 프로퍼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추출 그 뜸들이는 과정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해시 테이블을 이제 상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에 get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퍼티는 이제 get 프로퍼티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get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면식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상속은 캡슐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함이 있는지랑 그 결함이 있을 때 다른 API에 전파돼도 괜찮은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괜찮을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함이 있으면 일단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그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구체 클래스 상속 받지 않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그 필요하다면 컴포지션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책에도 굉장히 좋은 예제가 있는데 책의 예제를 완전 다 버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책에 예제를 하려다가 책에 예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면은 제가 과연 이해한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좀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을 판단했을 때 문제점, 책에 있는 예제로만 봤을 때는 이제 add all이라고 이제 셋에 정의되어 있는 거지. add all이라는 메소드랑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add all이라는 메소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엘리먼트의 카운팅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add count라는 변수를 세우고 그 컬렉션에 들어온 사이즈를 add count에 적재해가지고 뭐 만약에 5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5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 동작은 우리가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애도로 호출하는 동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상위 클래스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왜 책에서 제시한 문제라고 얘기했는지 미리 확인하신 분 있나요? 혹시? 저는 이거 프로퍼티는 봤는데요. 에드홀은 안 봤습니다. 애도 오래 들어갔는데 이게 왜 문제라고 책에서 얘기하는 코드냐면 애도 올에서는 실제 애도 올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애드라는 애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5개라는 결과를 넣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드 메소드에서도 애드 카운트를 또 넣기 있기 때문에 5개가 아니라 10개라는 값이 출력된단 말이야. 이렇듯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서 어떠한 행동을 정의하는지 어떠한 변화를 따라야 하는지 매번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감시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속을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책에서 열거해가지고 이야기를 서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판단할 때는 자기의 이제 독자적인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앞서 설명했듯이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냐 해가지고 컴포지션이란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컴포지션이랑 래핑 클래스를 약간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는데 컴포지션이랑 래퍼 클래스랑 데코레이터 패턴 이건 완전 다 다른 얘기예요. 데코레이터 패턴은 그 디자인 패턴의 일종에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우리 오퍼레이션들을
랩핑하는 개념으로 감싸가지고 추가 오퍼레이션들을 넣을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야. 뭐 커피점을 예로 드렸으니까 어떤 커피에는 휘핑크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아메리카노에 휘핑 올려 먹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래서 데코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 데코레이션 붙인다 이거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싸 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휘핑이 필요한 데는 휘핑을 덧붙여 가지고 데코레이션 하고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이고 랩핑 클래스는 컴포지션이 필드에 다른 클래스들 이 지금 패키지 레벨이 동일시 되지 않는 애들은 컴포지션을 하라고 했잖아. 그 동일시 되지 않는 클래스 내에 저렇게 T타입과 같이 프라이빗 T타입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저렇게 필드로 정의해 놓은 자체가 랩핑을 하는 거예요. 얘를 쟤를 무조건 뭐 다 정의해가지고 상속처럼 할 필요 없는 문제고 그 랩핑을 하는 거 그 개념을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위임이라는 델리게이션 내용이 나오잖아. 그 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델리게이션이다 아니다 막 이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막 그거를 막 딥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거를 막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돼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저 개념의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콜백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콜백이야. 근데 우리가 책에서 있던 것처럼 슈퍼를 통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에서 지정한 애들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셀프라 그랬잖아. 셀프 뭐야? 디스 나 자신 객체를 만약에 상위로 지정해 가지고 하면은 랩핑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 당연히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지정된 메소드로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랩핑 클래스에 정의된 동작을 만약에 뭐 프린팅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는 우리가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어디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죠? 그죠. 상위 관계에서 먼저 오퍼레이션이 도니까 상위에서 만약에 쟤를 호출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여기는 초기화가 안 됐을 거니까 랩핑 클래스는 초기화가 안 됐을 거니까 상위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 돌아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디스를 찍는 거야 그냥 디스를. 쟤는 왜? 다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생각을 하고 만들었잖아. 그리고 상속을 할지 말지에 대한 뭐 의중을 걔가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19장에 나올 이야기지만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상속해가지고 구현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그죠? 의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쓴 거니까 그 문제를 얘기한 거고 우리가 결국에 저희 마무리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바에서도 그 상속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사용한 클래스들이 있다. 뭐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프로퍼티스 같은 경우에도 해시 테이블을 상속받아가지고 쓰고 뭐 스택도 뭐 벡터를 상속받아 쓰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상속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관계를 설정할 때는 자기가 확실한 의중을 가지고 확실한 의도를 갖고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OOP 같은 거 공부하고 이럴 때 이즈어 관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즈어 관계, 해즈어 관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속할 때는 이즈어 관계를 써야 된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를 그냥 영단어 그냥 이즈어다 해즈어다 이렇게 해서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이즈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A 이즈어 B라고 하면 A는 일종의 B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실물 객체를 대입해가지고 논다고 보면은 경호주임이 한번 얘기해봐. 우리 자동차는 휠인가? 휠? 자동차는 휠이야? 아니죠. 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휠. 그 휠은 뭔가요?
휠은 자동차의 부분 아니에요? 부분이죠. 네. 그럼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벤츠는 자동차입니까? 벤츠는 자동차. 그 구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언맨은 사람입니까? 이런 객체 관계를 따져 보면은 막 고민될 때가 많아. 얘가 사람이긴 한데 막 덧붙여서 달고 있으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주어 관계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언맨이 근본이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나는 이주어 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요. 아이언맨은 일종의 사람이다 말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자동차는 일종의 휠이다 말 돼요? 자동차는 휠을 가지고 있다 말 됩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해주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어 관계는 이네리텐스 상속의 관계라고 칭하고 해주어 관계는 어소시에이션 연관의 관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리멘트 상속의 구현이 아닌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이라고 표현하는 그 구현을 할 때는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주어 관계가.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뭐뭐 할 수 있는 해가지고 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뭐 사람의 예를 들자면 워커블 사람은 걸을 수 있고 특정적으로 기능이 애도되는 것들을 이제 구현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이주어 관계일 때 써야 한다라는 그 기본의 근간을 알고 있대.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면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속을 할 때 상속이라는 거 행위 자체를 굉장히 쉽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한 주관이 없으면 상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고민이 많이 따라야 되는 행동이에요. 상속하고 싶으면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속 그냥 해놓고 멋지게 만들었다. 이건 퍼펙트하다. 절대 안 그래. 유지보수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상속 관계가 잘못 지정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지껏 하면서.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정말 심도 있는 나의 기준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번 챕터 다다음을 통해 가지고 더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덧붙이는 건 여기까지고 우리 성일 팀장님 오늘 덧붙여 주신다고. 저도 이제 상속을 많이 써봤지만 저런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의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조건 상속을 안 써도 되는 케이스에도 상속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줄이려고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는데 컴포지션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멤버로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컴포지션이라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 개념만 좀 잘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컴포지션은 무조건 한 개여야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라 그러지. 사이클릭 디펜던시라 그러나? 순환 참조가 일어나는 그게 문제잖아요. 경우주임 한번 생각해봐. A랑 B 클래스가 있습니다. A는 B 클래스를 참조하고 B 클래스는 A 클래스를 참조해. 어때요? 딱 드는 생각이 어때? 두 개가 서로를 참조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맞을까? 서로를 참조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구성이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구성이 되면 안 돼요? 어렵죠, 문제가. 예. 근데 듣고 나면 굉장히 쉬울 거야. 아, A가 B를 참조하고 B를 A를 참조해야 되는 거면은 A랑 B는 같은 애 아니야? 그럼 같이 있어도 되는 애 아닐까? 이게 순환 참조의 문제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뭐로도 비효율적이잖아. 그죠? 네. 순환 참조는 항상 프로그램이 이제 설계 레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텔리제이에도 순환 참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자동으로 이제 인스펙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사이클릭 디펜던시로 돼 있네. 그거 찾아가지고 보면은 순환 참조된 개발이 엄청 많아. 순환 참조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GC 언어에서는 특히나 쥐약이야. 왜? 내 리테인 카운트가 안 빠지면은 GC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하는 거야. 순환 참조가 발생하게끔 설계된 라인은 잘못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 UML 그리고 도식화해가지고 설계 라인 잡아보고 하는 게 그 사람 머리로는 그게 판단이 안 되거든. 딱 깔아놓고 봤을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중간에 의도가 변해가지고 노선을 바꿔야 하는 케이스가 있어. 얘가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 이 관점으로 대부분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경로를 잘 판단해야 돼. 얘를 쓰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접근해야 될까?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순환 참조를 일으키지 않는 가장 주요한 습관이에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덧붙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더 한번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면은 본인의 스킬 향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하시죠. 네, 종료하겠습니다.